검찰의 선거 개입. 조선일보가요. 오늘 기사 타이틀이 뭐였는지 아세요? 장모 이어 측근 점점 친조국 세력 집요한 윤석열 몰이. 야 정말 이들 양아치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지. 네. 아니 그러면은 그게 개인의 일탈이었든 조직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든 간에 그 짓거리를 하고 딜을 하고 형량을 딜을 하고 유시민 이름을 불어라 이렇게 하면 봐준다라는 딜을 했다는 게 잘했다는 뜻일까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쓰는 언론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고 홍준표의 말을 빌면 3%도 안 되는 그런 구독률을 갖고 있는 게 뭘 그렇게 잘났다고 설쳐되는지를 곱씹어보게 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보통은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지금 공격받고 있는 대상에 대한 사실만을 정리해 왔었습니다. 윤석열 장모 이어 측근까지 라고 헤드라인이 나왔어야 되는데 집요한 친조국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거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진짜 어불성설이죠. 조선일보는 완전히 영향력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MBC가 맨 처음 뉴스데스크에서 폭탄을 터뜨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조중동은 비롯해가지고 뭐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서도 안 받았어요. 오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MBC가 혼자 개소리를 한 것처럼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MBC에는 시선 집중이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김종배 프로의 담당 기자가 나왔죠. 예, 정인수 기자를 딱 불러가지고 거기서 숨겨진 얘기, 뉴스데스크에서 다 못한 얘기를 까기 시작하네. 근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이 처음에 나왔어요. 그게 더 재밌더라. 예, 녹취록을 읽어주니까 녹취록을 그대로 읽어준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귀가 있어요. 기자들도. 이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국일보랑 세계일보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경제, 우리의 아주경제가 그냥 장영진 와 마구 써갈기는 거야. 우리 파트너야. 그럼요. 성수대로 해. 예? 그리고 이제 방송에도 나와서 성수대로 나와가지고 또 시원하게 질렀어요. 자, 그렇게 하고 저 8시에 가서 또 7시 반에 가서 뉴스데스크가 또 그 다음 걸 깠죠. 그 다음 걸 까니까 이제는 KBS가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KBS 어디서 받았느냐? KBS 아침 뉴스 광장인가 거기서 받았고 그 다음에 최강래의 최강 시사 이강래 최강 시사 거기서 받았어. 거기서 받는데 그 앞에 또 시선 집중이 또 한 차례 불러갖고 엄청 또 시원하게 그럼요. 까놉니다. 그리고 이제는 뉴스공장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뉴스공장에서도 아침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최강시사까지 받았는데 최강시사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섭외력을 또 발휘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의 독자적인 경공술들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자가 아니라 제보자 본인이 등장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이러면서 분위기는 이미 넘어왔어. 아무리 이래봤자 죽은 자식 그거 만지기야. 이거 끝났어. 오늘 좀 뉴스데스크에서 또 나왔거든요. 자, 두고 보십시오. 그걸 보면서 지금 보수가 인용하고 있는 말이 진중권입니다. 진중권이 이 조국 세력들이 정말 집요하게 윤석열을 괴롭히고 있다 했더니 제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진 교수의 건강을 위해서 진 교수와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PCR 그만하라고 그랬죠. 각성을 했습니다. 진중권, 김경률, 뭐 임미리, 권경애 이들이 어떤 바이러스에 걸리는지 알겠다. 검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기가 막혀요. 이거는 한번 들어오면 진짜 자기의 면역력이 웬만큼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겨내질 못합니다. 검찰 이쪽은 그냥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 안을 파괴시키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데를 공격하거든요. 야, 이건 무서워요. 채널 A의 기자가 정말로 소름 끼치게 징그러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해당 이미 갇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너 형량 줄여줄게. 이렇다면 사탕을 주는 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부터 벌어질 조사반 네 주변 사람들 다 심하게 될 거고 너희 가족들도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내가 검사장과 원하면 통화도 시켜줄게. 이게 내가 받았던 녹취록인데 이 양반이 썼던 게 이거고 여기가 이런 거야. 읽어보면 쭉 보이지? 라고 하면서 겁 없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 그 모든 게 유시민 이사장 죽일 거 하나 내놔봐. 그러면 내가 살려주고 안 그러면 너희 집안 전체를 밟아버리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채널A가요. 완전히 닭짓을 한 게 딱 처음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처음에는 강력하게 MBC를 처음에 공격했었어요. 그렇죠. 야, 니네
취재 윤리도 어기고 몰래카메라 쓰면서 지네들은 몰래카메라 더 많이 썼거든. 우리는 약탈하는 것뿐인데. 그러면서 너희들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야? 그랬는데 장윤수 기자가 우리는 의도 같은 거 없어. 야 채널A 니네 기자한테 물어봐. 최경환이 65억이나 신라전에 투자를 했고 엄청난 이득을 봤다는데 개미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최경환은 이득을 봤다는 거야. 근데 그 최경환이 이득 본 시기가 어머나 세상에 고위공직자이던 시절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이 채널A의 기자는 받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시민 거 던져주면 내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끼워볼게.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다니까. 그거를 다 깐 거야. 그러니까 다 까니까 채널A는 지금 할 말이 없어지게. 거기다가 법조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뉴스데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채널A 사장도 한다고 하던데 자신 있으면 음성 녹취록을 까보시든지. 그건 제보자가 얘기했죠. 예, 그렇게 제보자가 얘기하면서 싸움이 점점 커지는 게 메이저 방송국 KBS에서 나왔던 것들 TV가 받지 않을 리 없고 MBC, KBS가 둘이 붙어서 지금 이걸 파헤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들이 제일 흥분하고 있는 요소가 고위공직자가 지금 표창장 하나 문제로 그 부인이 갇혀 있는 게 지난 10월 24일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구속 만료될 때까지 못 나와요. 5월 며칠까지. 근데 놓고 앉아서 65억 원을 올렸다.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었던 주가 조작 혐의 있는 회사에서 이거 국민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건 투자해본 사람은 누구나 아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만 한동훈도 지금 참 문제야. 내가 진짜 이 실명을 깔 수밖에 없는 게 나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한동훈이 보낸 문자야 기자들한테. 야 협박 내가 그대로 읽어줄게. 진짜 협박이 장난 아니야. 이래. 왔어. 이 사건 때문에? 예. 줘봐 내가 한번 읽어보자. 예, 읽어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 오늘 기가 막혀. 오늘 찾는 사이에 지금 이철 전 대표 지인이 분명히 한동훈 목소리 맞았다고 통화할 때 맞습니다. 이 사람 목소리 좀 특이하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목소리 특이하다고? PD 수첩에 나온 걸 6번 들어보고 갔대잖아. 예. 그리고 듣고 확인하려고 20초도 안 걸렸대. 나와가지고 다시 자기 기억이랑 만나가지고 다시 또 틀어서 들어봤는데 맞다는 거야. 자, 한동훈이 MBC 기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그거를 다른 기자들한테 다 돌렸어. 근데 장용진한테는 안 돌렸더라. 그랬어? 땡땡땡 MBC 기자님, 저는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 수사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건 관련하여 언론에 수사 상황을 전달하거나 질의하신 것과 같은 대화를 언론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언론과 검찰 관계자를 연결해 주거나 언론 취재 내용을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땡 기자님께서 입수하셨다고 말씀하신 제가 신라젠 사건 관련 대화를 하는 것이 녹음된 녹취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녹음이나 녹취록이 정말 있으시다면 보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제 음성에 맞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제가 한 말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게 보도하실 경우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님이 법적 조치하래요. 수사하래. 근데 이게 정말 잣 같은 게 어떤 거냐면은 채널A 기자가 자기 핸드폰에 있는 걸 보여주거나 들려준 거란 말이야. 맞습니다. 그렇죠. 채널A 기자가 그거를 숨기거나 없애버리면 증거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왜 남아있잖아요. 포렌식 하면 돼요. 아니 내 말 끝까지 들어봐봐.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한동훈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중에 이건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이가 그 채널A 기자를 고소하면 돼요. 그럼요. 되게 간단한 거야 그게. 지금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제가 궁금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런 기자가 자기 폰을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되는 검사의 계좌와 통화 목록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확진자도 그걸로 다 찾아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 두 가지 돈의 흐름과 통신의 흐름을 점검할 수 있게 되면 이 기록만으로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에선 검사가 특별하게 엄청난 죄를 짓지 않는 계좌가 공개되거나 통화 내역이 증거 재편으로 올라가는 게 드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될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겠다라는 게 MBC와 지금 KBS가 참전한 의지이기 때문에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상식은요 증거를 떠나가지고 어떤 감정은 뭐냐면은 채널A 기자가 검찰과 내통하지 않고 아무 자기가 얻는 이득이 없는데 이철이라는 사람한테 회유를 하면서까지 편지를 3번씩 보내서 유시민 이사장한테 뭔가 그걸 가져오려고 조작하려고 한 정황은 그게 이루어지면 검찰한테 유리한 거지 채널A 기자한테 사실 유리한 게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조작까지 해가면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김어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하나 짚어줬는데
채널 A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검찰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기자한테 접촉을 해서 우리가 그 취재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 기자한테 접촉을 해서 로비를 하면 검찰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거 앞뒤가 설명이 안 되잖아. 그거를 밝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걸로써 그거는 이철의 지인한테 집어넣었다고 하는 건 피의사실 유포 정도가 아니라 검찰 조사 보고서가 고스란히 넘어갔다는 얘기가 수사 되는 겁니다. 기밀을 유포한 거야. 장영진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3월 중순쯤에 당신이 가가지고 조사를 받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그 검사장이 직접 사람들을 꾸리고 있는데 한 대여섯 명 정도가 검사들이 꾸려졌대요. 이런 얘기를 갖다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불려간 자기 지인 주변에 불려간 사람이 하나는 금융조사 1부에서 불려갔고 하나는 2부에서 불려갔어. 그럼 1부, 2부를 합하면 6명이 넘어 검사가. 1, 2부를 다 동원해서 한다는 거야. 그거 밝혀졌지? 딱 3월 12일 날 소환되더래. 이거를 한 달 가까이 그러니까 2월 말에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 그 기자가 검찰 있는데 밖에 나서 기자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고서는 검찰과 짝짝꿍이 맞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시민을 죽이기 위해서 검찰이 왜 그랬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권력을 행사하는 흔히 호랑이 등에 탄 토끼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건 지가 호랑이인 줄 알고 설치된 건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라만 가보면 됩니다. 중간에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죽거나 그렇죠. 이런 일만 없다면 이건 그야말로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잘못돼간 방향을 보여줬는지 흔들어줄 그런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인 검찰이 선거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주기 전체기 위해서, 맥락이 보면 주기 위해서 3월 말까지는 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그때가 넘어가면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민주국가에서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검찰 조직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꼬리자리 하는데 우왕좌왕하는 게 보여. 지금 한동훈 문자도 보니까 그런 거네.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동재가 핸드폰을 어디 한강 어디 던져버리고 새로 해버린다면 증거는 사라지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놈이 실제 녹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동재가 만약에 검찰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면 한동훈은 즉각 이동재를 고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고소 필요 없어. 그냥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체포해가지고 잡아놓으면 압색해야지. 맞아요. 압색하고 맞습니다. 휴대폰 확인하고 채널 A 왜안 해? 들어가서 압색해야지. 아니 표창장 때문에 몇 군데를 압색했니? 니들.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검찰의 명예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검찰이 너무 조용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감찰하겠다는 의지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통합당 말고 검찰까지 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통합당은 뭐 안 껴 있을까요? 안 껴 있으면 더 이상하지. 최경환이 65억을 넣었다니까 신라전에. 그리고 소문이 파다했어. 신라전에 실제로 그 돈을 댄 거는 박근혜 정부와 관련돼 있는 인사들이라고. 형은 보니까 예. 이제 레거시 미디어 나가면은 말을 잘 못하나 봐. 아니요. 아니 그때 말 들어봐봐. 레거시에도 이렇게는 안 하지. 예, 그럼 새날이니까 소리는 가능하지. 멋지지. 역시 새날은 우리 평론가들의 수영장이야. 예. 마음껏 놀아. 아무튼 진짜 너무한다 이런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더러운 새끼들인지 예상을 했는데 네. 막상 드러나고 보니까요. 막 증거가 나온 거죠. 부들부들 떨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맞아.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유시민을 잡아서 대우로 끌어내려서 선거를 망치려는 게 보였는데 그게 지난해 9월부터 보수가 꼼꼼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석 달간 조사하고 석 달간 꾸며서 결정적일 때 맞춰서 만약에 정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하게 되면 그때 터트리자라고 계획된 것이 보이는데 실패했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괘씸한 거죠. 진짜 끔찍한 것은 오늘 저 시선 집중에서 나왔던 거지만 그 채널A 이모라고 하는 작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지금 친문줄 잡고 있는데 이거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총선 끝나면 맞아요. 과반 이상으로 그 미통당이 승리할 거고 문파들은 지살길 찾기 바쁠 거야. 그때 당신을 챙겨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 아이고. 놈자자 붙어 있는 직업. 그러니까 뭐 살인자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직업 가운데서 기자 기록하는 자로 남아 있는 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격 떨어지는 건 아닌데 다른 업체 기자들 뭐 언론 노조나 이런 데서 지켜보자가 아니라 빨리빨리 입장들 내보내야 그러니까 됩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크게 나오지는 일단 그 사건이 터지니까 법무부가 대검한테 진상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랬죠. 보고해라 했는데 네. 보고했어. 이상 없다고. 그러니까 추미애가 다시 반려를 했어요. 다시 하라고.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미묘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검에서 허위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관련 없다라고 보고를 한 다음에 이 김강래의 최강시사에서 이 제보자가 깐 거예요. 나 잡아가라고 심지어. 그러니까. 예.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대검에서 법무부 장관을 속였다면 이거는 대검에 관련돼 있는 작자들도 전부 다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다 지네들끼리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검찰이 명운을 건 이제 최악의 발악 비슷하게 할 텐데 결국은 MBC가 이건 옛날에 왜 초원 복국식 사건 같은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검찰의 이 선거 개입 시도 이것은 그것도 명백히 무슨 뭐 선출직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인 검찰이 여당 선거를 지기 위한 공작인 거잖아요. 이건 초원 복국식 사건보다 더한 겁니다. 이것도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총장의 최측근인자가 연관돼 있는 거고 그건 누가 봐도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되고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큰 그림을 못 가져가죠. 윤석열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선거를 떠나가지고 나는 검찰총장직에서 일단 내려오는 게 맞다고 탄핵돼야 생각해요. 돼요. 탄핵돼야 됩니다. 본인 지금 보세요. 장모건도 그렇고 지금 이 건이 왜 그 초원 복국 사건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냐면 여기에는 기자가 들어가 있어요. 기자가 프락치 노릇을 한 거야. 브로커 노릇을 하고. 이거는 이런 경우가 옛날에 독재 정권 때도 있었나요? 그 왜 올드맨을 보라고 당연히 있었죠. 그때만 해도 받아주는 대로 쓰긴 했지만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대놓고 아니 프락치 짓을 한 적은 기자가 없었죠. 들어가서 기자들은 그때 당시에 정말 불러주는 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이런 롤을 맡기지도 않아. 물론 뭐 심재철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예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학생 운동 때부터 프락치였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의 기자들은 몰랐지. 그리고 검찰이 던져줘야 알았지. 이렇게 검찰로부터 수사기밀을 받아가지고 그걸 딜의 조건으로 나를 갖다 믿으라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통행증이나 허가증 같은 걸 받아가지고 가서 브로커 짓을 하는 이런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 하나뿐이겠어? 지금 또 그러니까. 나오는 게 진해원 검찰한테도 가서 이랬다고 해서 녹취록이 나왔어요. 현직 검사한테 이런 거야. 현직 검사한테. 이게 검사뿐만이야.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지금 황희석 이 후보가 전 인권국장, 전 인권국장이 괜히 리스트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리스트가 있었지. 그걸 공개해서 올리면서 그 보수 쪽에서는 이쪽에 만든 무슨 리스트냐 했지만 사람들을 정리해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는데 이들이 공교롭게 언급된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기에 맞춰서 누군가 터트리거나 뭘 덮으려고 이거 아닙니다. 보여서 시작했고 MBC 말 그대로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 그럼 이걸 묵혀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더 계속 하루하루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경환 씨는 옥중에서 또 교시를 내렸더라고요. 허위 사실 유포하면 죽는다고. 다들 본인 확인하지 않으면 고도의 압박수를 집어넣어서 다른 기자들이 함부로 기사를 쓰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기자 생활하다 보면 인생 뭐 있어 그냥 가보자 이러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검찰이 수사 자꾸 안 하려고 그러면 경찰한테 주면 돼요. 그래서 경찰이 이 제보자 만나가지고 제보자의 비망록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차명 계좌 등등을 갖다 다 받아. 그다음에 계좌 압수수색을 신청해. 그럼 검찰은 계속 거부하겠지? 그거 자체로 끝이야. 아이고. 그거 자체로 끝이야. 계좌 들여다보면 다 나오는데 차명으로 돈 들어온 게 있는데 그리고 차명이 최경환 거라는 걸 입증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써먹는 용도는 사실은 최경환을 유시민과 둘이 같이 엮으면은 저쪽에서 공정성 시비 못할 거다. 그 얘기지. 그 이야기라고. 정말. 그러니까 이미 최경환과 박근혜 쪽은 버림패죠. 저쪽에서는. 버림패죠. 이게 지금 지 입으로 그랬대 그 기자가. 최경환 정도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해볼 수 있다고. 근데 유시민이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추미애는 기다렸다가 칼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 순리대로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감찰을 진행했다 하게 되면 이게 과정 자체에서 저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주춤하는 것이지 눈치 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남들이 하나나 둘 바꿀 때 5을 바꿨던 법무장관입니다. 손발 다 잘랐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엮인 무언가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순리대로 갈 것이고요. 이 부분의 과정이 법무부 감찰이 이제 드러나면 이것도 또 재밌는 거리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까 그 조선일보의 헤드라인 장모 이어 측근 친조국 세력 집요한 윤석열 몰이 참. 자, 언론 단체들이 나섰어요. 채널A 종편 취소해야 된다. 오늘 그 오전에 언론 단체들의 성명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방통위에서도 지금 이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진을 불러서 진상 파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취재 윤리를 위반한 건 기본이고요. 실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채널A가 살기는 이 기자를 당장 징계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몰랐다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네. 그 과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스텝이 꼬였어요 지금. 그럼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이 걸려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아까도 똑같은 구조인데 검찰도 이동재를 고소하면 되고요. 네. 채널A도 이동재를 징계를 한다든지 굉장히 센 걸로. 그 뭐, 이름을 다 얘기해도 되는 거야? 뭐 어때? 뭐 어때?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래? 지금 근데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 소리 지르던 당신이 할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이 사람을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채널A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그렇지. 내부에서 몰랐을 내가 일 없고 보기에는 뭐 유이곤이니 뭐 임찬종이니 이런 사람들도 갑자기 나도 저렇게 버려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마구 폭로할 가능성이 있죠. 기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써내야 되는 양이 주어집니다. 팀장급이라게 되면 남의 기사까지 봐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몰고 가서 몇 달 동안 큰 프로젝트를 했는데 위에 승인을 안 받았을 리가 없고 이 과정에서 모든 걸 상의하는 사람들이 있게 돼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국장 하나 정도죠. 이쯤 가게 되면 사장이 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위에서 오더로 내려와서 필드맨으로 뛰던 맨 마지막에 있는 말단이 지금 이 기자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자가 좀 안 됐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독박 쓰기 딱 좋게 돼 있죠. 검찰에게 그렇게 사랑받던 기자 3인방 중에 한 분이랍니다. 이분이. 단독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조폭과 행동대장과 양아치의 관계가 딱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 조폭 대장, 조폭 두목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근데 그 두목이 한 말이 있잖아요. 네. 검사가 네. 수사로 보복하면 그럼 그것이 양아치지, 깡패지. 그게 검사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랬는데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서 일단 장모님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하느라 바쁜데 측근까지 이렇게 흘리고 다니면 검사가 얼마나 검사다워야 검사지. 조선일보 이 작 같은 새끼들아. 장모 이어 측근 친조국 세력 집요한 윤석열 놀이. 뭐 이런 놈 새끼들이 무슨 언론사라고 김일성 6.25 때 김일성 내려오면 김일성 장군 만세에 예치던 놈들이 이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천황폐하 똑같은 만세하고 저기 전쟁에 대동아 전쟁에 나가라고 막 선동하던 놈들이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직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그래서 1번 무조건 1번. 거의 2번이라니까요. 1번 더하기는 2번이지. 반만 보일까요? 11번이라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도와줘.